안녕하세요. 범죄수사 두 번째 수업인데요. 이 시간에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보겠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뜨거운 감자죠, 그죠? 지금 우리 성폭력 처벌하는 특례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어떤 것인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례 한번 볼까요? 2008년 12월 11일 조두수는 당시 8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 이 조두수는 사형감이죠, 그죠? 이 아이에게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 정도 이 아이를 거의 뭐 살인 형태의 큰 피해를 안겨서 국민적인 그런 비난과 혐오감 또 많은 국민들이 울분을 갖게 만들었던 사건이었죠. 당시 1심 재판부는 추가 범죄 발생을 막아 이 사회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악성을 교화, 개선시키기 위하여 장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고 12년이라고 선고했는데 지금 벌써 12년이 지났고 조두수는 12월 12일 즉 올해 지금 어,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즉시 전자팔찌를 부착해서 7년간 보호 관찰, 또 5년간 이 조두순이 어디 살고 있다. 신상 정보도 공개합니다. 그간 조두순 출소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조두순이 피해자나 잠재적 피해자 근처를 돌아다니는 반드시 맞겠다. 지금 이때 성폭행을 당했던 아이 8살 피해 아기는 너무나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고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또 마주치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그죠? 또 하나의 사례는 작년이죠. 4월 충남의 한 여관에 47살 남성이 만 6세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다. 사람이 아니죠. 그죠? 처음에 혼자 왔다가 외출로 돌아올 때 아이를 데려온 건데 누구냐고 여관 직원이 물으니 자기 딸이다. 가정불화가 있어 데려왔다고 답했다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인근 초등학교와는 3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여관이었고 남성은 길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했고 자기 숙소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1심 법원은 성폭행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판단했다. 이게 기가 막힐 일이죠. 어떻게 이런 게 나오죠? 그럼에도 강제추행과 유사 성행위, 성폭행 미수 등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13년에 전자팔찌 부착 20년, 전자팔찌 신상정보 공개를 10년을 선고했다. 강간 등 상해치상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저두순보다는 무거운 형량이었다.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13년은 가볍죠. 가벼운 거예요.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더 무겁게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2심 법원이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해 형은 확정됐다. 피고인은 2032년 출소하고 그 뒤로 2052년까지 전자발찌를 찬 채 보호관찰을 받게 됐다. 자, 이런 사례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이냐. 자,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성폭력 사건은 종전에 성기 중심적 물리적 강쟁에 초점을 맞춘 범죄 개념에서 성을 매개로 한 여성에게 가해지는 강제, 통제 행위로서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괄하는 새로운 성범죄로 상당히 포괄적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 성적인 표현이라든지 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포괄적인 개념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곳을 뚫어지게 보거나 말을 농담하거나 안 됩니다. 성폭력입니다. 강간, 각종 성폭행, 성적 학대, 성적인 희롱이 희롱, 농담도 희롱이 들어갑니다. 성기 노출, 음란 전화, 다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법이란 거는 예외가 없잖아요. 개그한다, 웃긴다. 그래서 성적인 농담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 범죄는 한번 볼게요. 성폭력 처벌하는 특례법 볼게요. 특수 강도 강간. 특수라는 말은 주거 침입,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특수절도, 특수 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강간한다든지 야간 유사 강간한다든지 강제추행한다든지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성폭법에서 특수 강도 강간 등으로 처벌합니다. 되게 무섭죠.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강간, 강제추행 이거 안 된다 이거 말씀이에요.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여성을 껴안거나 폭행하거나 추행하면 안 된다 뜻입니다. 자, 특수강간, 강제추행. 특수라는 말을 원래 흉기를 들었거나 흉기란 거는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포함하죠. 2명 이상 다 특수가 없습니다.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2명 이상이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거나 중강간, 중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는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친족 간의 범행도 상당히 처벌이 무겁습니다. 친족 관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친족 관계에 있던 자가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거나 강간에 준하거나 중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관계원 강간, 강제추행에 들어갑니다. 친족이란 것은 사촌 이내 혈족, 인척, 공부하는 친족, 사실상의 친족도 다 포함됩니다. 되게 포괄적이죠. 의붓 아버지도 친족관계에 들어갑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또 강하게 처벌한 건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폭행 협박으로 유사 강간했다. 엄하기시죠. 지금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강간. 13살이면 초등학교 한 5학년 되나요? 5, 6학년. 13살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거나 중강간, 중강제추행, 위계 위력으로 간음추행한 경우는 성폭력 처벌하는 특례법으로 처벌합니다. 앞 시간에 저희가 얘기했죠. 13세 미만은 성폭법으로 특례법으로 처벌하고 단순히
간음한 경우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으로 봅니다. 강간. 강하게 처벌합니다. 13세부터 18세까지는 뭐로 한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의한 법률로 처벌한다겠죠. 그 다음에 19세 이상은 형법으로 한다. 이렇게 구별한다고 했죠.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에서 상해치상, 강간 등 상해살인치사, 그 다음에 직장에서 업무상으로 상사가 부하를, 밑에 직원을 추행하는 경우, 업무상 위력 등의 추행으로 성폭력 처벌하는 특례법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위계, 위력으로 추행했다. 그러면 엄하게 처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중 밀집 장소.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한 경우, 즉 전철, 버스 이런 데서 추행하면 안 되겠죠. 공연, 집회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했을 때도 엄하게 처벌합니다.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에 침입했다. 이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랑 공중 화장실도 들어갑니다. 목욕장도 들어갑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 퇴거를 요하고 받고 응하지 않는 경우 성폭력 처벌한 특례법을 처벌합니다. 교수님, 되게 성폭력 처벌한 특례법이 포괄적인데요. 맞습니다. 상당히 포괄적으로 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입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매체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 그 다음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입니다.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경우 카메라 등 이용 촬영됩니다. 너무 넓죠. 공공장소, 밀집장소, 통신매체, 카메라 되게 지금 그죠? 카메라를 이용해서 하는 거 상당히 포괄적이죠. 이렇게 성폭력 관련 처벌은 특례법에 처벌하는데 성폭력 처벌한 특례법에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뭐냐면 특별하게 이제 정해놓은 거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어요. 직계존속.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24조 고소의 제한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가 있다. 예외 없이 처벌했다. 예외 없이 다 처벌한다. 그 다음에 중요하잖아요. 진술 녹화를 해야 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19살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의사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다 녹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물 녹화 장치에 하여 촬영 보존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 이럴 때에는 이제 촬영을 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지 않는 이상 다 촬영을 해버립니다. 되도록이면 그분들의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심리는 비공개로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심리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하고 피해자의 신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자체에 공개되면 제2의 또 피해가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처벌하고 싶어도 그런 제2의 피해 때문에 섣불리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는 비공개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피해자에 대해서 전담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담 조사를 한다. 경찰청장은 각 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 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전담 조사제를 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전담 경찰관이 처리하면 신뢰가고 그분들 마음을 편하게 하고 잘 진행이 되겠죠. 자꾸 바뀌어버리면 그분도 혼란과 두려움과 수치심이 자꾸 생기잖아요. 또 설명해야 되고 또 다른 분이 또 자기 형평을 알게 되고 그죠? 전담조사제, 비공개 이런 부분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진술할 때 그분들 진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신뢰 관계자를 동석시킵니다. 검사나 피해자,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진술 조력인을 참여시킵니다. 즉 말이 안 되거나 농화자들, 장애인들 이분들을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13살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피해 표현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원활하게 조사를 위해서 직권이나 피해자, 법정 대리인 또는 변호사 신청에 따라서 진술 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끔 진술 조력인을 참여시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철저하게 신원을 누설을 하면 안 되겠죠. 누설 금지입니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등에 의한 신문. 자, 법원에서 할 때는 꼭 출석시킬 필요 없죠. 출석하는 것도 창피하고 여러 사람 앞에 쓰는 것도 두렵잖아요. 어?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 검사와 피고인 변호의 의견을 들어서 비디오 등 중개 장치를 통해서 신문할 수가 있게끔 해야 되겠죠.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다 지금 설명한 거 공감 가죠? 그죠? 그리고 증거 보전의 특례입니다.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는 곤란하죠. 사유를 소명하여 30조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 그 밖에 다른 증거에 의해서 해당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184조 1항을 들어서 이 증거물을 보존해달라고 청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죠. 그죠? 공판기일에 또 출석하고 말한다는 건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촬영된 영상물, 그 밖에 다른 증거에 대해서 검사에게 이 증거를 보존해달라 하고 청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죠. 증거 보존 청구해달라 하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증거 보존의 특례입니다. 또 하나,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 장애가 있거나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미약할 때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증거 보존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보호관찰. 보호관찰이라는 거는
법원이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선고유예.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것은 일정 기간에 대해서 어, 형 선고를 유예하는 거죠. 자, 집행유예란 것은 형 판결을 내려서 집행만 유예한 거죠. 하지만 선고라는 것은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겠죠.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경우에 보호 관찰 1년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을 성범죄로 찍어버리면 판결해버리면 낙인이 찍혀버리잖아요. 그러면 철없을 때 저지른 범죄 때문에 평생을 전과죄 때문에 취업하기도 어렵고 이 낙인으로 인해서 일어나기 쉽지 않죠. 이런 경우에 너무 어린단 말이에요. 중학교 1, 2학년들 이런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많이 하고요.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 보호관찰에서 지켜본 다음에 괜찮으면 어, 넘어가고 보호관찰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시 선고를 내리겠죠. 유예를 취소하고 형 선고 판결하겠죠. 그 다음에 전문가를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법원은 정신과나 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에게 행위자나 피해자의 정신, 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을 듣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물을 수가 있죠. 전문가 얘기를 듣고 이에 맞게 판결할 필요도 있습니다. 형법상의 감경, 감한다, 감해주거나 경하게 한다. 이 특례란 건 뭐냐면 음주, 약물로 인한 심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병범할 때 심신 상실, 미약, 농하자 규정을 대부분 정하고 있는데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나 술 먹었다, 약을 먹었다 이렇게 나온 경우 많죠. 깎아줘야 되잖아. 근데 성폭력 범죄는 적용 안 합니다. 이런 거 무시하고 강하게 처벌할 수 있다. 이건 참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술 먹었다 해서 깎아주고 약을 먹었다 깎아주고 이건 아니죠. 그죠? 자, 공소시효 특례. 어릴 때 성폭력 범죄를 많이 당하잖아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252조 1항에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 피해를 당한 때는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때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성폭력 가해자가 그때는 피해자가 어리니까 처벌을 못했지만 나이 먹고는 고소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성년에 달한 때부터 진행한다. 특례 다 맞는 말이죠, 그죠? 자, 공소시효를 배제합니다. 13살 미만의 사람, 초등학교, 신체적인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강간, 강제추행, 중강간, 중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다치게 하거나 죽이거나 치사, 유사강간하거나 13살 미서 유사강간하거나 성폭력 범죄 8조, 9조, 상해, 다치게 한 것, 치사, 살인 이거는 다 공소시효가 뭐한다? 배제한다. 공소시효 없다. 너 끝까지 처벌한다. 이거는 정말 잘한 겁니다. 공소시효 배제. 그리고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피해자 얼굴을 공개합니다. 잘하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죄를 범하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마약 관리,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이거를 RG에 여러분 RG에 R 재범 방지 지읒 예 RG에
RG에 해당하는 경우는 얼굴 공개합니다. 알 권리, 재범 방지, 예방. 그래서 RG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RG일 때는 얼굴, 성명, 나이 등 피해자의 신상관의 정보를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악질 범죄자에 대해서는 공개한 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폭력 범죄 공개 있잖아요, 그죠? 법대로 해야 되잖아. 공개하십시오. 우리 경찰, 검찰은 공개해야 됩니다.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2조 1호에 자, 피의자가 단지 중학생이다. 이럴 때는 청소년일 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청소년일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예외가 있죠, 예외. 아직 어린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서 예외 규정을 둔 겁니다.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